예, 먼저 제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서 장관님께 제안 설명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진료 기록부 기록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이제 진료 기록부를 갖추고 그 의료인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기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법상 진료 기록부의 작성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료의 어떤 정확성 같은 거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의사 자체는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를 이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의료행위 종료 이후에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료 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형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히 한다는 이제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보면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유권 해석에서요? 예. 글쎄, 저희들도 명확치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 자체가 좀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료기록부의 작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기록하라,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유권 해석이 어려워서 애매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하는 발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복지부는 상세히 대신에 충분히 기록하라는 게 더 좋다. 필수 기록과 임의 기록을 하다 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상세히 대신 충분히 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문위원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세히와 충분히가 다른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이 충분히라는 단어를 가져온 건 아마 대법원 판례가 이게 1997년도에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충분히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인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 개정하시려는 취지는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만,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위 법령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으로 나누면 필수 기재사항에 상세히든 충분히든 객관적인 상황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도 일관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보건복지부 입법안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러다가 2010년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했던 것 같고요. 또 2012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는 이미 2007년에 필수와 임의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으면서 이번엔 다시 충분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 또 명확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석 전문위원께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워낙 전문적으로 이제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다 검토를 잘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법 이외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입법례를 혹시 찾아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입법례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니까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부나 복지위 결과 검토는 이전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 서비스 시범 사업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맞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간병 서비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2010년도에 요양병원하고 급성기병원에 대해서 시범 사업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은 금년 12월까지 건보공단 주재로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연구 용역하고요. 저희들이 일산병원이 이제 건보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병인 한 분이 4분 환자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유형의 지금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그 보장성 강화에서 지금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 입장이 재정 규모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좀 유예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상조다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두 가지가 다인데요. 하나는 앞서 여러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이제 직역 간의 그 업무 구분, 책임 구분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 문제도 뭐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가입자들로부터의 그런 그 부담 증가,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가입자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분 정도만 혹시 추가해 주실 수 있는? 추가하세요. 네. 그 보장성 강화가 관한 부분이 지금 8개 법안 정도 있는데 이제 4개 법안은 이제 예방접종 관련된 것이고 이제 나머지 4개는 이제 보장성 강화에 관한 항목별 그것이고 그 중에 이제 간병 서비스가 한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공단에서 건보공단 쇄신 이 보고서라고 지난 7월에 나왔죠. 네. 예. 거기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필수 의료를 규정을 해서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속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필수 의료에 포함되는 순수한 의미의 의료 급여 확대 이외에 병실 차액, 선택 진료, 간병 서비스 3가지가 꼭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 서비스는 2015년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어찌 보면 방향성을 다 지금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와 교감 없이 쇄신 보고서가 이런 구체적인 방향성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조금 궁금했고요. 글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보공단이 보장성을 정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보장성은 가입자와 보험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대돼 나가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그 필요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뭐 사적인 레벨, 공적인 레벨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장성을 정하는 기관은 아니죠. 건정심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건 제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견이 질서 있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아주 네, 그런 과정에서 방향성을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국민들이 균형 있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네, 문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